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주말을 황금빛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녁 10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우리 시장은요, 중국 헝다그룹발 리스크로 인해서 제한적인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된다는 점은 긍정적인데요. 코스피는 오늘 0.27%가량 오른 3,133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장중에 3,146포인트까지 상승했던 지수는 중국 증시의 영향으로 상승폭을 줄인 채 마감을 했는데요. 한편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1%가량 하락한 1,034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펄어비스와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3,394억 원가량, 그리고 기관이 83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반면 개인은 3,415억 원가량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13일부터 8거래일 연속 현물 시장에서 순매수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요. 기관이 1,526억 원가량 덜어냈고요. 개인이 1,227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423억 원가량 순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오늘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3,100에서 200선에서 박스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짜야 하는지 잠시 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또 처음 오신 전문가님께서 꾸려주시고 계시네요. 닥터강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처음 뵙게 되는 건데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 시간에는 8월 달 내내 함께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이제 슈팅스탁에서 찾아뵙게 되는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8월 달, 9월 달 멋진 종목들 랠리 나와주게 되면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린 종목들 상한가도 나오고 급등도 나와줬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흐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투자자 여러분들도 방송 잘 시청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는 전략들 실제 이제 매매까지 참여를 하셔서 수익들 누리시기 바란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강 전문가님께서 8월 동안 정말 많은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슈팅스탁에서의 횡보도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1시간 동안만 진행이 돼서 너무나도 짧고요. 일주일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해 주시고 홈페이지로 입장을 해주시면요. 전문가님들의 사진이 쭈르륵 뜨게 됩니다. 그 아래 쭉 내려오시면 닥터강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무료 방송에서도 정말 알짜배기 정보들 저희가 함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오늘장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저지해온 외국인이 돌아왔다는 기사인데요. 조선비즈에서 나왔네요. 외국인은 지난 31일부터 삼성전자의 주식을 약 1조 7천억 원어치 사들이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가가 반등할 일만 남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진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를 넘는 글로벌 기업 중에 PR이 가장 낮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가는 외국인의 수급에도 7만 원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9월 들어서 종가를 차분히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가 77,7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를 타고 8만 전자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 잠시 후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인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국내 드라마 최초로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4일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있는데 오징어 게임은 비평 사이트인 로튼토마토 지수 100%에 달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건 역시나 버킷 스튜디오겠죠. 이정재 소속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을 받으면서 관련주를 엮이고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장중 22%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 막판에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는데 1%가량 상승한 채 종가를 체결했네요.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오늘도 5%가량 상승한 채 4거래일째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들의 관련주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요. 스튜디오 드래곤뿐만 아니라 뉴 같은 경우에는 장중 8%가량 상승하다가 윗골이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7거래일째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타고 관련주들은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후 전문가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보죠.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코로나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의 엘버튼 블라 최고 경영자가 앞으로 1년 내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예방을 위해서 매년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한편 화이자는 이 백신을 어린아이들도 접종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데이터를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화이자 관련주인 이수화학은요 1%가량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반등한 채 마감을 했고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추석 이후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서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란풍선은요 0.9%가량 상승한 16,450원의 종가를 체결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수혜주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 자세한 전략 나눠보죠. 별별 이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분석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별별 이슈입니다. 삼성전자에 드디어 외국인이 돌아왔다라는 기사인데요. 특히나 지금 시장이 좀 특징적인 게 원화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거의 지금 8거래일째 들어오고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뭐 최근 들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장세가 뭐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쉽게 진행이 되고 있는 장세는 아닙니다. 워낙 이제 뭐 민감하게 증시가 올라가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나와주지를 못하고 있고 좀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이 거의 한 반년째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차트 보이시는 것처럼 4월 달 정도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크게 나타나지를 못하고 거의 지금 한 반년 정도가량 하락 추세. 특히나 이제 8월 달 당시에 나와줬었던 외국계 증권사들 쪽에서 이제 리포트들이 있었죠. 전반적으로 소비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코로나 이후에 좀 침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나와주게 되면서 코로나 때 이제 작년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좀 긍정적으로 나와줬었던 반도체 쪽의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회복세가 나와주기는 힘들겠다. 그런 이제 좀 반도체 쪽에서 안 좋은 이슈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큰 폭으로 이제 좀 하락이 됐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4월 달에 국내 증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쪽이 상승을 해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 사실 4월 이후로 오히려 조금 더 큰 좀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좋지 못해도 그러면서 이전까지 뭐 사실 이제 차트를 보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이제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당시 때 현대차 쪽에 애플카 이제 뭐 이슈까지 나와주게 되면서 삼성전자라던가 현대차 그룹, 기아차까지 함께 이제 시장 속에서 주도주로서 상승세를 굉장히 크게 나타내줬는데 4월 이후부터는 이런 주도주 종목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움직이지를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4월 증시가 버텼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독 좀 특징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움직여줬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언택트 쪽 수혜를 같이 받아줬었던 카카오라던가 네이버 쪽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국내 증시의 대장주 쪽이 쉬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새롭게 조금 주도 업종으로 카카오 쪽이 나와주게 되면서 굉장히 상승세를 크게 내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6월 달 고가 구간까지는 거의 몇 년 만에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이제 네이버가 시가총액 2위까지 한번 차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까지 나와주게 되면서 주도 업종으로 조금 변모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죠.
현재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 이제 카카오 쪽이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라고 하더라도 증시를 본다라고 하면 사실 상승세는 나와줬어요. 근데 이제 당장 11월달이나 12월달, 1월달 당시 상승을 해줬었던 코스피 흐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상승세가 굉장히 제한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다라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국내 증시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주도 업종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삼성전자에게 삼성전자와 둔감하게 조금 흘러가는 그런 증시 흐름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다라고 봐도 좋으나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 쪽이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증시 방향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훨씬 더 최근 들어가지고 진행이 되었던 4월 이후에 증시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7월달, 8월달 당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던 이 구간에서 나왔었던 외국인 매도세가 전부 다 지금 회복이 된 구간은 사실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금 증시가 회복 구간에 나와주게 되면서 하락이 나왔었던 부분들보다 상승률이 비슷하게 나와주는 거래일 같은 경우도 매수세가 순매수로 강하게 찍히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으로 그러면서 국내 증시 쪽으로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반도체에 대한 그런 우려 상황들이 조금 미리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래도 긍정적인 관점들 한번 유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버텨줬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주도하에 우리 증시가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정말 핫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넷플릭스 창업자가 그 오징어 게임 초록 색깔 그 트레이닝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국내 증시 미디어 관련주들이 함께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계속해서 이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서 움직여졌었던 종목들 중에 이제 선발주로서 가장 좀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간접 수혜주 종목들이다라고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테마성이 굉장히 짙은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죠. 뭐 버킷 스튜디오라던가 쇼박스 쪽이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당장 이제 뭐 주간 상승률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이제 뭐 버킷 스튜디오 쪽이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상한가를 굉장히 이제 강하게 두 번이나 나타내주게 되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준상한가 임박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이제 시세 구간이 나왔었죠. 근데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미디어 관련된 내용으로서 테마 성격으로 뛴다라고 하면 이 상승세가 유지가 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이슈로서 좀 뛰었었던 부분이 예전에 이제 한참 전인데 싸이 강남스타일 뜨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싸이가 컴백을 했을 때 싸이 관련주로서 이제 DI라는 종목이 한번 움직여줬었죠.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당시가 이제 2017년도 당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줬으나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단기적으로 한 2배 정도에 그치고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이제 또 비슷한 이슈로서 움직여졌었던 게 예전에 이제 기생충이었죠. 아카데미 쪽에서 이제 뭐 상을 받게 되면서 기생충 관련주로서 이제 바른손 ENA 이쪽이 이제 제작사, 투자사 쪽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시상식까지 같이 이제 좀 참여를 하게 됐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이시는 것처럼 상한가 한 2방 정도 그러면서 이제 상승세가 나와줬었던 저점 대비를 해가지고 한 2배 그러면서 3배 못 미치는 상승률이 나와주고 거의 한 일주일 정도밖에 상승세가 유지가 안 됐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오징어 게임 관련된 내용에 있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호재는 전부 다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뭐 넷플릭스 쪽에서 뭐 미국 쪽 1위 했고요. 미국 쪽뿐만이 아니라 뭐 글로벌 쪽에서 뭐 거의 뭐 한 30개국 1위 계속 뭐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서 나와주는 뭐 그런 파급 효과들까지 뭐 나와주게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당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간접 수혜주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방금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있었던 것처럼 이 신한류 열풍이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뭐 한류라고 하면은 일본 쪽 아니면은 중국까지도 이제 나타내줬는데 지금 뭐 BTS까지 나타내주게 되면서 글로벌에 있어가지고 이제 뭐 한류 열풍이 굉장히 다시 또 강하게 불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신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와줬었던 부분이 지금 이제 이 미디어주들 그러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무슨 뭐 오징어 게임 관련주다라고 급등을 했었던 부분을 투자자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향후 2, 3년 정도 동안에는 한류 쪽에서 이제 드라마 제작사라고 하던가 이런 뭐 웹 예능 이런 제작사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상향 랠리가 나와준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얘기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와줬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서 앵커님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들에 거기서 이제 제작사 종목들이 이제 좀 있었죠. 하나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는 게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가지고 매수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매도만 지속적으로 나와주다가 3거래일 연속으로 이 부분이 왜 기관계 쪽에서 유입이 되냐라고 하면은 실적적인 기대감이 나와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매도가 나와주다가 기관계 쪽에서 지금 반응이 왔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외신 쪽에서 바로 이제 국내 이 미디어 제작사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관련된 종목으로 뭐 엮였으나 지금 이제 큰 폭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뭐 대형 이런 뭐 미디어 제작사 말고 어느 정도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적게 되는 중소형 이 미디어 지금 이제 제작사들 같은 경우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겠죠.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뉴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쌍끌이 매수세가 당장 오징어 게임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9월 내내 유입이 되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외국인 기관 쪽에서 합쳐서 한 100억 정도 가량의 순매수가 진입이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주가에 지금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이제 또 살펴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제 사실 뭐 올해 같은 경우 증시가 막 좋았다라고는 보실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7, 8월 달 최근 이후에는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큰 폭의 상승이 아직 나와주지를 못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실적적인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오징어 게임으로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한류, 드라마라던가 예능과 같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제작사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수혜주로 실적을 견인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같이 함께 나타나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이제 디즈니 이쪽까지 이제 같이 살펴볼 수가 있겠죠. 최근 이제 이슈가 나와줬었던 부분이 LG 플러스 쪽하고 디즈니 쪽하고 IPTV 쪽하고 케이블 TV 이쪽에서 이제 단독 계약이 좀 체결이 됐습니다. 지금 2018년도 넷플릭스가 국내 이제 상륙을 하고 나가지고 U 플러스가 이 독점 효과를 제대로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장 최근 들어가지고 나와주는 그런 이제 케이블 유료 방송 가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LG U 플러스 쪽에서 최다를 이제 좀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와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는 종목이 뭐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LG U 플러스라는 종목도 이제 나타나 줄 수가 있겠죠. 사실 지금 이제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어닝 시즌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4월달, 5월달 당시 때 미디어 관련된 내용으로서 또 수혜를 받아줬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장 또 오늘 같은 경우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슈들까지도 좀 부각이 됐었죠. 사실 근데 이 정도로 갭상승 정도만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LG U 플러스 쪽에서 직접적으로 좀 주요 사업 영위를 하는 부분 이외에 이런 부분의 시너지를 극대화를 할 수가 있는 디즈니 상륙이 지금 진행이 되게 되면서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 국내 제작사들과 협력과 관련된 분위기까지도 좀 감지가 된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방금 언급을 드렸었던 이 종목들 함께 살펴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에서 한국의 콘텐츠가 할리우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 트리거가 되어서 국내 뭐 콘텐츠라던가 미디어주들이 뭐 세계적으로 좀 주목받을 수 있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슈와 관련된 것이네요. 백신 제조사 CEO들이 뭐 1년 이내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네, 수혜주도 많고 해서
맞습니다. 어떠한 것에 좀 눈을 들여야 되는지 많은 취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당장 일단은 최근 들어가지고 움직임이 나와줬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mRNA 백신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4월달, 5월달 당시에 변이 바이러스가 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mRNA 백신이 있다. 이 얘기가 나와주게 되면서 모더나, 화이자 다시 한번 이제 각광을 받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이슈까지 국내에서 이제 지금 국내 제약사들이 뭐 인도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남아공 이런 이제 나라들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임상 진행을 하고 있는 국내 mRNA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까지도 이제 좀 움직임이 나와줬어요. 제가 이제 앞서 뭐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이슈들 좀 정리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결국에 테마적인 부분이 사업적인 부분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 테마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기존의 그냥 단발적인 선발 주자들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좀 투기성 수급이 자극을 해가지고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게 되면서 금방 이제 좀 불이 꺼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직접적인 수혜주들 그러면서 실적을 견인을 하게 되면서 기관계 투자자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외국계 증권사들에서 러브콜을 받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상향 랠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준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2013년 당시 때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 사실 뭐 우리나라까지는 뭐 굉장히 뭐 큰 뭐 지금 이번에 코로나처럼 크게 이제 작용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억 속에서 좀 사라져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었었던 미국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이제 좀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에볼라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나가지고 바로 이제 그 제약사 쪽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됐었죠. 지금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2013년도 당시 때부터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한 14년, 15년 정도까지 지속적인 좀 우상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줬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주가 같은 경우도 급등폭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당장 작년 같은 경우는 테슬라 쪽이 워낙 이제 투자자들에게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주들이 굉장히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중에 한 종목이 이제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테슬라 쪽 배터리데이가 진행이 되는 그런 기대감으로써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작년 9월달 1차 상승만 거의 한 두세 배 정도가 좀 진행이 됐죠. 그런 다음에 눌림목이 진행이 되고 다시 한번 이제 LG그룹 쪽하고 캐나다 이제 캐나다의 마그나 이 기업까지 협력 기대감이 나와주게 되면서 여기서 지금 이 합작 법인이 애플카를 뭐 위탁 생산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으로써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2차 파동까지는 급등세가 연출이 되게 되면서 좀 이제 테마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상승세가 끽해봐야 한 1, 2주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단발적인 상승세에 좀 그쳐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성델타테크가 이 구간에 있어가지고 테마적인 수급을 끝이 내고 나가지고 하락을 딛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을 동반을 하게 되면서 이 구간부터 해가지고 4월달 이후로 지속적으로 기관계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간에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우상향 랠리가 나와주게 되면서 10,000원대부터 20,000원대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게 되면서 한 1분기 정도만 굉장히 이제 또 움직임 또한 2배 이상까지 좀 급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백신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뭐 처음으로 부각이 되었었던 3월달 이후부터 테마주 성격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실질적으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모더나, 화이나 쪽의 위탁 생산 계약을 따내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일종의 그냥 테마주 성격으로만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투자자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이미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더나나 화이자 쪽에 지금 이제 이 백신 물량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전부 다 이제 입도선매로 싹쓸이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기대감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실적 기대감이 나와줄 수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들에 대한 위탁 생산 기대감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또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신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막대한 이제 대기업의 자금력을 통해 가지고 위탁 생산 공장, CMO 공장을 굉장히 이제 탄탄하게 만들어 놨죠. 세계 1, 2위가 이제 우리나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투자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이오 3사 같은 경우 전부 다 지금 관련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위탁 생산 관련된 부분들 일단 부인을 하기는 했으나 지금 8월 달에 좀 각광을 받아줬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연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mRNA 백신을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mRNA 백신 원료를 납품을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mRNA 백신을 국내 제약사들이 임상을 진행을 하는 이런 기업들을 주목을 해봐도 되고요. 그러면서 테마주 쪽에서 실적 테마로 변모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관계 쪽에서 매수세를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mRNA 백신 쪽으로 좀 기관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 일단 mRNA 백신 쪽에서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차트 보시면은 주가 하락이 2주 정도 가량 조정이 단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일단 기관계 매수세가 9월 한 달 정도 동안에 모으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한 50억, 60억 정도 가량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현제약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가지고 관련된 mRNA 수혜주로서 지금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다른 이제 기업들 대비해서 훨씬 더 강한 이제 순매수가 진입이 되고 있죠. 지금 차트 같은 경우도 이수화학 같은 경우도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기관계 매수세가 7월달, 8월달 당시에 좀 집중이 되다가 폭발적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연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백신 관련된 내용은 테마성 성격으로서 기존까지의 대장주 종목들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기관계 매수세를 받아주게 되면서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의 매수가 들어가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눈여겨보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별별 이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종목들을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특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버킷 스튜디오인데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흥행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입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연 배우 이정재 소속사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관련주로 엮이게 된 건데, 개장 직후 22%까지 급등하던 주가는 윗꼬리를 달면서 1%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입니다. 두선퓨얼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국내 최초로 수소 연료 전지를 해외에 수출한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세가 집계가 됐는데요. 중국 나나이 지역에 440kW 수소 연료 전지 4대를 설치해서 전기와 냉난방용 열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수출은요,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 활성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시점에서 시장을 선점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데요. 오늘 장 막판까지 강세장 이어갔습니다. 6% 넘게 상승한 채 마감한 데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북 경협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선도전기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오늘 남북 경협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대북 송전 수혜주로 꼽히는 선도전기는 전거래일 대비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4,77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번째 특별 종목입니다. 새우글로벌입니다. 오늘 거래 재개 첫날이었는데 상한가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2020년도 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2022년 4월 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바가 있는데, 이달 10일 감사의견 거절 사유 해소 관련 개선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을 제출했고요. 한국거래소는 새우글로벌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상한가 마지막까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6,42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마지막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SKC입니다. 2차 전지용 응급제와 양극재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기업 가치 30조 원 규모의 세계 1위 모빌리티 소재로 회사에 독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중에 2차 전지 소재를 기업 가치 창출의 핵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 10% 넘게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새롭게 썼고요. 종가는 8%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특별 종목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몇 가지 종목을 골라서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여쭈어볼 텐데요. 아무래도 가장 핫한 종목인 버킷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좀 자세한 분석도 부탁드릴게요. 선발주 쪽에서는 테마주 성격으로 급등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승부를 보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신들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겠지만 국내 드라마 제작사들, 미디어 제작사들이 할리우드를 위협을 할 수도 있겠다. 지금 이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인 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외신들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나와주는 그런 이제 막대한 금액들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그런 종목들, 업종에 대한 시장 규모에 대한 부분에 이 예측을 뛰어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증권사들 쪽에서 이런 시장 규모에 대한 부분이 재평가가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투자자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크게 보셔가지고 미디어 업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관계 매수세 유입되는 종목들 살펴보시면은 긍정적인 결과 거두실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버킷 스튜디오 차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마땅하게 뭔가 횡보를 하는 구간들 같은 경우 사실 없었고 네.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2,000원대, 3,000원대에서 횡보 구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게 되면서 사실 이때 당시 때 주가가 1,000원대, 2,000원인데도 불구하고 뭐 거래량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네. 현재 구간에 있어서 이 종목이 이제 좀 단발적인 수혜주로서 엮이게 되면서 단기적인 이제 좀 급등이 나와줬는데 현재 지금 구간에 있어서 일단 이 오징어 게임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한 일주일 정도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있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 디즈니 쪽 상륙 관련된 내용들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 미디어 제작사 쪽으로 엮일 수가 있는 직접적인 수혜주로 이 OTT 관련된 내용에 있어가지고 디즈니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가지고 있는 IP들이 많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확보가 되어 있는 두터운 이제 좀 팬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이제 뭐 LGU 플러스 같은 경우도 2018년도 당시 때 넷플릭스와 좀 독점 계약을 하게 되면서 리모컨의 그 어떤 뭐 화면에서도 그 넷플릭스 버튼만 누르면은 넷플릭스로 연결이 되는 그 버튼을 좀 넣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이 이용자들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유치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디즈니까지 다시 한번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즈니 관련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NGU 플러스 같은 경우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손오공. 손오공이라는 종목 굉장히 이제 중소형주 종목에 있어가지고 좀 어느 정도 기대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지금 2021년 당시 때 이때 이제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 이미 지금 일단 디즈니 관련된 수혜주로서 급등 이력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1,000원대 후반부터 지금 4,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지금 2배 이상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줬었죠. 근데 지금 현재 주가만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2020년도 이후부터 1,000원대, 2,000원대 라인에서 거의 한 1년 정도 동안을 횡보를 했어요. 1년 정도 동안을 횡보를 하고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 상승 구간이 이 정도로 나와줬는데 현재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한 반년 정도 동안 주가가 하방 구간이 쭉 진행이 되었죠. 그러면서 지금 장기적인 이평선 구간에 있어서 살짝 이탈이 돼 있는 상황에서 한 241선 구간에 딱 걸치게 되는 좀 쌍바닥 구간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제 오늘과 같은 경우도 거래량 단기적으로 좀 유입이 됐는데 급등 이후에 좀 눌림목이 나와주는 상황에 있어서 유입이 된 이 거래량 같은 경우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계속 이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즈니 상륙과 관련돼서 수혜를 입을 것만 같은 종목들 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자세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새우글로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거래 재개 첫날이었는데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흥하해운도 거래가 재개가 되고 나서 5거래일 정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네, 이 종목도 앞으로 조금 더 상승 추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장주 흐름이 한번 나와줄 수도 있는 종목이겠다 조금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자리만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 구간이 지금 일단은 현재 지금 자리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3월달 당시 급락 이후에 반년 이상 횡보 구간이 나와줬죠. 그러면서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이 두 번째 상승세가 굉장히 약했어요. 지금 일단은 TV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투자자 여러분들이 새우글로벌이 무슨 관련주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좀 잘 알고 계십니다. 신공항 관련된 종목으로서 최근 정치 테마주 쪽으로 편입이 되고 있는 3일이라는 기업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3일이 지금 새우글로벌이 대장주인데 새우글로벌이 얘가 이제 좀 의견 거절이 나게 되면서 거래 정지가 장기간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새롭게 조금 대장주로서 엮이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한 3배 정도가 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새우글로벌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주가 저점 대비를 해서 지금 한 단기적으로 2배 정도밖에 못 올라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대장주가 이 종목인데 주가 흐름이 아직 이 상한가 한봉으로는 좀 아쉽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장주 흐름 기대를 하게 되면서 단발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 다시 한번 기대를 해줄 수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공항 관련주로서 상승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올 수도 있다라고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정리한 2가지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닥터강 전문가님의 황금별 종목들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별 5개 종목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한 종목을 여쭤볼까 하다가 9월 3일 날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 하나를 여쭤볼까 해요. 웰크론 한택인데요. 최고가 5,75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7%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달에 말씀을 해줬어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37%의 상승률 달성했단 말이죠. 제가 이 종목을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릴 때마다 적중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게 상한가를 한번 갔다가 좀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저점 구간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세 굉장히 좀 투자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좀 나와주지 않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가장 이제 뜨겁게 업종으로서 달궈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소재 업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지금 이제 SK, LG, 삼성 전부 다 이제 분사에 대한 우려가 좀 나와주게 되겠죠. 분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물적 분할이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럼 기존에 지금 외국인 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지주사 할인 효과 때문에 좀 우려를 받고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이 배터리 3사 쪽이 올라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소재 쪽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순환매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국내 배터리 3사 쪽으로 엮여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포스코 쪽으로 이제 양극재, 음극재, 추출 기술 이런 부분에 장비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소재 쪽이 당장 에코프로비엠 쪽에서 한 10조 원대 배터리 3사 쪽하고 수주 계약이 뜨고 나서부터 이 소재에 관련된 시장 규모에 대한 조금 이제 상향 조정이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공동 수혜주로서 엮이고 있는 그러면서 앞서 이제 또 말씀을 드렸었던 팹
폐배터리, 재활용 수혜주까지 같이 엮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나와주고는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번 또 노려보실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한 올해 고가 구간 이제 뚫고 나가지고 오늘 이제 또 배터리 쪽 긍정적이다 보니까 또 이제 양봉을 띄었는데 이 구간에서 돌려가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발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최근 고가 구간 5,500원과 또 이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수혜 긍정적으로 또 받아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고가 돌파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 업체라는 점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라는 점 두 가지의 모멘텀을 안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네요. 단발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동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여쭤볼 종목은요. 카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탑3 종목 중에서 단연코 두드러진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8월 19일 날 말씀해 주셨고요. 최고가 8,750원을 기준으로 66%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또 오늘 이재명 관련주들의 상승 추세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 종목 다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공개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은 한번 꼭 찍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운이 좋게 상한가가 또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었던 한 40, 50%대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는데 사실 지금 저점 구간에서 급등을 했었던 부분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끽해봐야 한 2배 넘게 조금 올라갔습니다. 근데 기존에 지금 후발주들의 이 정치 테마주들 쪽에서 대장주로 엮이는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 한 3, 400% 정도는 올라가거든요. 애니능률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대장주로 엮이게 되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한 4,000원, 5,000원에서 3만 원 구간까지 단기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 사이에 500% 정도 가량을 쌌다라는 말이죠. 아니면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3일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한 달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200% 조금 이상 상승세까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카스 같은 경우는 상승세 저점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직 좀 아쉽지 않나 추가적인 상승세 한번 노려보셔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런 종목도 잡고 싶으신 분들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11시 30분 이후에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오늘 참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카스 후속주가 될 만한 종목 최근 시장에 있어서 가장 좀 민감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는 후속주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스가 단기간에 또 급등을 나와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이 또 없을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님께서 방송 끝나고 진행되는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해 주시고요.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요. 아래로 스크롤 쭉 내리시길 바랍니다. 닥터왕님 사진이 보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지금은 방송 예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그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면은 11시 20분 이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종목일지 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 한번 몰래 저도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별 5개 종목 리뷰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닥터강 전문가님의 특별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도 슈팅스탁에 처음 나와주시는 만큼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공략주 어떤 걸 들고 나오셨나요? 디즈니 쪽에서 수혜주 받아줄 수 있는 LG 헬로비전 종목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가총액을 지금 이제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이제 조금 지분 본다라고 했을 때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유통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을 가능할 정도로 좀 어느 정도로 유통 물량이 통제가 되어 있는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가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디즈니 플러스 쪽이 지금 일단은 LG U 플러스 쪽하고 단독 좀 제휴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관련된 내용으로서 LG U 플러스가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받기에는 좀 장기적인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디즈니
디즈니 쪽 가입자도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가입자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숫자가 좀 나와줘야 좀 대장주 종목이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디즈니 플러스 기대감으로써 조금 더 급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LG 플러스가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닝 시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때 당시 때 이제 관련된 수혜로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줬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와주다가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게 되면서 8,000원을 현재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가 아래쪽으로 지금 저점 구간 7,000원 구간대,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고가 구간 10,000원 정도 보시고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디어 관련주, 콘텐츠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디즈니 플러스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 LG 헬로비전을 오늘의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7,000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기억하셨다가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황금배 공략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황금 수익으로 안내해드리는 길잡이, 저희 오늘 닥터강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벌써 시간이 4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이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셨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 방송에 대한 힌트를 잠시 언급을 해주셨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앞서 이슈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관심주 종목들을 좀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증시 반등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쪽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슈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터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자 여러분들의 관심주를 아직 제시를 안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릴 텐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나와주고 있는 이슈들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테슬라 쪽의 자율주행 칩 개발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현대차 그룹들 같은 경우도 현재 차를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9월달 굉장히 이제 또 공장 많이 닫았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삼성전자 쪽, 테슬라 쪽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으로 투자자 여러분들이 현재 꼭 한번 잡아보셨으면 하는 종목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방송 끝나시고 11시 20분 정도에 제가 방송 시작을 할 테니까 늦지 않게 참석하셔서 종목들 확인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간 외에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으로 물들어 드릴 종목을 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참여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길 바랄게요. 입장을 하시고 나서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꾹 하고 눌러주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검색하는 거 조금 귀찮으신 분들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꼭 수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와, 지금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한 첫 시간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좀 한 시간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데일리 방송 진행을 하면서 약속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꼭 한 번씩은 상한가 맛봐드리게 하겠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번 달 이제 카스 60% 이상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웰크론 같은 경우도 상한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10월 달 상한가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 준비들 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상한가를 맛보게 해주겠다. 정말 달콤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꼭 상한가 한번 맛보시길 기원하면서 저희는 내일도 저녁 10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성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